영리하게 의도된 발언이었다는 게 두 분 지적이시잖아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박영수가 그때 당시에 서울 불바다 발언할 때 자세히 보면 한쪽에 원고를 살짝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스처도 굉장히 그 전까지 쓰지 않았던 이렇게 상대방의 손가락질을 하며 라는 정확한 오더를 북한 상부에서 받고서 일부러 국제사회를 경악으로 몰고 가서 북한이 나중에 원하는 걸 받아내려는 굉장히 의도된 도발이라는 게 이 사실은 그 이후의 분석입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했어요. 미국은 정말 전쟁까지 고려를 했거든요. 그래요? 94년도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인데, 그러니까 국내에 있을 때보다 국외에 있을 때 상황이 더 심각하게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맞지, 그렇죠. 맞아요.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evacu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미국 방송에서 소개. 주한미군 병사들은 어차피 전쟁이 터지면 싸워야 되기 때문에 있고, 주한미군 장병들의 가족들은 일본 오키나와로 빠져라. 소개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걸 봤을 때 당시 미국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반도에서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기정사실이구나, 심각하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때. 미국 군 문화에서 농담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게 위협을 주는 게 있다면은 그것을 폭발을 하고 질문은 나중에 물어보겠다. 그런 문제가 그런 농담이 있는데 그런 농담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대통령이 빌 클린턴이었어요. 그래서 빌 클린턴은 이게 거슬리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긴 고민 끝에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면은 영변에 있는 핵 시설만 우리가 타격을 하자. 우리가 미사일을 쏘서 그것만 타격을 하자. 근데 그 판단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1990년도에 우리가 미국이 걸프전 때 이라크 군 시설만 정밀하게 타격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이 있어서 우리 저번에도 성공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어느 한 보도에 따르면은 크루즈 미사일하고 F-127 전투기로 해서 폭격을 합시다. 이 계획이 올라갔다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나중에 그때 당시 미국 행정부에서 만약에 전면전 상황을 가정해서 모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그때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정밀 타격하고 만약 전면전으로 발발한다면 90일 이내에 주한미군 5만 2천 명, 한국군 49만 명이 죽거나 다치는 결과로 시뮬레이션이 나왔습니다. 만약 여기에 민간인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의 사망자가 예상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가 하고 싶어도 혹시 이게 전면전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확산될 경우에는 100만 명의 목숨이랑 맞바꿔야 하는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 사실 그 북한 폭파 계획을 미국이 세웠지만 그게 뭐 지금처럼 서지컬 스트라이크라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는 이런 게 아니라 핵시설만을 하는 프리벤터티브 어택이라 그래가지고 예방적 폭격. 그러니까 이 핵 개발을 미리 막기 위해서 그 핵단지만 드러내보자 이런 거였던 이런 상황이에요.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때 당시의 시대적 맥락입니다. 그때 1989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이 하나하나 몽땅 다 쓰러져 나가거든요. 그쵸. 그때 중국도 굉장히 약했거든요. 자기네 개혁 개방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뭐 중국식 사회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나갈 때거든요. 그러니까 94년에 솔직히 말하게 되면 94년에 때렸어야 돼. 때렸어야죠. 맞아요. 쳤어야 돼. 때렸어야 돼. 때렸어야죠. 맞아요. 쳤어야 돼. 때렸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아니 당시에 보수 정부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거의 울고불고 하다시피 클린턴한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고, 문제는 뭐냐면은 뭐 지금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탁한 북한은 아마 치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건 가정이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전면전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끔찍한 거죠. 끔찍하지. 우리가 이기더라도 이건 계속 그냥 부딪히다 보면 국지전이라도 일어나고 이건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사람, 바로 지미 카터가 여기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다시 또 돌아와네요. 다시 등장합니다. 네, 다시 등장합니다. 이 1994년 6월 1일 날, 이게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폭격 이런 계획들을 지금 짜고 결국 지금 전쟁 그림까지도 지금 그려진 상황이잖아요. 이때 지미 카터가 그 대통령 클린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너무 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이 문제를 좀 내가 한번 해결해 보고 싶다라고 의사를 표현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미 이만큼 굴러간 상황 속에서 갑자기 뭐 평화적인 어떤 이야기를 한다? 이건 사실 클린턴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왜냐면 계획이 다 어그러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있었는데, 그때 엘고 부통령이 중재를 좀 해요. 그러면 지미 카터를 미국 대표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한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건 열어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 자격으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미 카터가 자기 부인하고 드디어
정말 또 한번 역사적인 만남, 김일성과의 만남을 위해서 북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한다고요? 네. 아니 이 난리통에 그렇죠. 이 팽팽한 상황에 아내와 함께 들어갑니다. 표정이 이제는 유명 장면이죠. 이 배 타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유람선을 탔어요. 네. 대동강 유람선을 타고 이제 부부 동반으로 회담을 합니다. I personally believe that the crisis is over. The next step, obviously, is to make sure that the agreements that were worked out between me and him are carried out. 이야, 개인적으로 우리가 끝났다고 믿습니다. 이 장면도 엄청난 장면이죠. 협상가네, 협상가 진짜. 이때 판문점을 통해서 오가는 거 가지고도 백악관하고 상당히 카터가 이제 줄다리기를 합니다. 급작스러운 일이네 진짜. 이제 장소하고 시간만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요것만 이제 합의를 보면 되는 겁니다.